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의미와 깊이를 음미해보는 생각하는 삶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에 능통한 사람을 가리켜 도사라고 하고 또 열심히 생각에 빠진 사람을 가리켜 우스갯말로 도 닦느냐라고 놀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도의 참 의미는 무엇이며 또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정신의학을 전공하셨으면서 동양 철학의 대가로서 도의 우월성을 널리 서구에까지 알리신 이동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사님께서는 정신의학을 전공하셨으면서 동양 사상, 특히 도사상에 심취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도의 어떤 점 때문인지 궁금하거든요. 도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네. 근데 지금 뭐 동양 철학의 대가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정신치료 본래 네. 정신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네. 미국 가서 하고 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이 이 서양 것만 자꾸 뭐 좋은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우리 전통에도 뭐가 역사가 뭐 5,000년이 있지 않겠나. 네. 이래서 이제 불교부터 해서 유교다 뭐 노장 이런 걸 해보니까 오히려 서양의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보다 네. 더 궁극적인 최고의 정신치료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학회에서도 내가 한 20회 가까이 서양의 정신분석과 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동서 정신치료의 통합이라 할까 우리의 전통적인 도를 바탕으로 해서 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 절에 가면 시부도를 하고 있는데 서양의 정신 분석은 최고로 가도 이제 그 7개 뭐 그 망우존인하는 거 있어요. 예? 아주 인간에 대한 집착을 못 벗어나잖아요. 네. 자기 집착을 벗어나야지 최고 경지에 가는데 네. 이런 걸 발견하고 또 서양 사람한테도 그거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동양 철학하는 분들도 도라 하면 그 현실에서 동떨어진 아주 높은 우리는 갈 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도는 바로 자연 말하자면 욕심이 없으면 우리 현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을 바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착각하거든. 근데 도는 이제 그 생각을 없애는 거. 따라서 말에 생각에서 또 말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연전려라고 하는데 말을 여의고 생각을 여의고. 그러니까 주객일치. 말하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아무런 그 벽이 없다 이거지. 말하자면 맑은 거울과 같이 상대방 그 실상, 현실을 비추어준다. 그게 이제 도통한 상태다.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 이제 뭐 말로 할 수, 오늘은 이제 도를 말로 하는 건데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도가 아니다. 불변의 도가 아니다. 예? 그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 불변의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말하려면 한정 없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실을 가리키는 수단이다 이게 말. 그러니까 말을 가리켜서 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그걸 현실을 못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역시 착각 속에 잠겨 있다. 그 현실을 바로 보는 게 이제 그걸 못 보게 하는 것은 이제 욕심이다 이거지. 욕심이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뭐 유교든 불교든 모든 도가 욕심을 없애는 게 목표로 삼는다. 마음을 비우는 게 도다. 마음을 비우면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그대로
실제 있는 그대로 보인다. 욕심이 있는 한에서는 절대로 상대방 사람이나 무슨 사회 현상이나 모든 현실이 자기 착각, 그걸 정신 분석에서는 투사라 그래요. 네. 자기가 깨닫지 못한 자기 마음. 그러니까 뭐 정신 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또 뭐 인격 성숙, 독립, 자주, 뭐 창조, 뭐 무슨 무의 하는 게 이제 욕심이 없는 건 무의라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상태를 도의 경지다라고 그렇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마음 비우는 게 도다. 그러면 현실이 그대로 보인다. 네. 옛날 우리의 동양 철학을 우리가 보면은 도사상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옛날 동양인들이 봤던 도의 의미는 어떠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지금 말한 그런 건데, 네. 문진편 선생의 그 한국문화, 네. 거기도 보면 이제 이게 우리 동양 사상은 고원, 높고 먼 사상이라서, 네. 우리 조상들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말하자면 도를 알려면 인격이 성숙돼야지, 자기 욕심을 없애야지, 마음이 비어야지 비로소 보인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인격 성숙이 안 되면 도를 알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성숙된 사람이 적으니까 대부분 그 도를 잘못 그걸 알고 있었다 이거죠. 네. 동양 철학에서 보여지고 있는 도사상과 그렇다면은 서양의 사상이나 철학에서 우리 동양의 도사상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근데 서양 그걸 보면 이제 플라톤의 뭐 파이돈이라고 그 대화 그걸 보면 그 진리를 그걸 알려면 마음을 정화해야 된다. 네. 카타르시스라고.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그 신체를 벗어나야 된다는데 신체 하는 게 감정, 욕심.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뭐 죽음은 진리에 도달한다. 그런데 동양의 가령 불교 같으면 생사지심을 타파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마음이 비워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일치되는데 서양 전통은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으로서 지적인 추구를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서양 문명이 삐뚤어진 서양의 정신 분석도 그 잔재가 현재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적인 것은 그건 망상, 사상하는 건 그게 착각을 일으킨다. 아무 생각이 없어야지. 네, 그러니까는 겉모양이나 형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옛날은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에크하르트라고 중세기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신비주의 또 20세기에 와서 정신분석, 카운슬링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도에 아주 접근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제3세력의 심리학, 인간주의 심리학이라든지 제4세력의 무아심리학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완전히 도하고 일치. 인간주의 심리학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지구상에 미국 사람 말고도 얼마든지 성숙된 사람이 있다. 성숙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그 자기 집착이 거긴 인간주의 심리학이 있다. 자기 집착을 버려야지 자기 초월이 돼야지 이제 최고의 정신 건강에 도달한다. 그 경지는 이제 뭐 우주하고 합치가 되는 이런 그냥 개념상으로는 지금 일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 서양의 그게 정신 분석이 이제 참선에 대한 흥미를 1930년대부터 가지고 그 선의 영향을 받고 이런 그렇다면 도사상가요 서구의 정신 분석학을 상호간에 비교를 해가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비교가 이제 아까 그런 비교 내가 이제 그 참선에 그 돌을 닦아서 이제 보살이 되는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절에가면 시부도라고 시무도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서양의 이제 정신분석, 정신치료
대간 과정을 본다면 처음에 이제 뭐 수도를 할 적에나 네. 무슨 정신 분석이나 정신치료 할 적에 뭐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내놔라 이렇게 네. 속에 찌꺼기를 그것을 이제 비우는 게 목표인데 과거에 자기 감정은 억압을 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털어놓으면 이제 산이 뭐 산이 아니고 물이 180도 경계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네. 예?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기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가령 이제 내가 뭐 치료한 학생 예를 든다면 예. 처음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나를 사랑하고 네.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다. 네. 뭐 느낀 대로 다 털어놔라. 네. 이러면 뭔가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막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말에 살모적인 감정이 일어난다. 이게 예. 이제 180도 가치에 완전 전도가 일어난다. 그지? 예. 어머니가 최고로 좋았는데 막 이 세상에서 최고로 미운 존재가 된다. 이게 180도 경계다. 예. 예? 부정의 극치. 그러면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나면 그래도 어머니가 날 사랑해 준 그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예. 긍정적인 감정.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영도 경계 360도 예. 돌아가지고 이제 도로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나 영도의 그거하고 360도 도는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360도 도면 자기 모든 부정 긍정을 완전히 다 받아들인 진정한 자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뭐 부정도 이제 억압이 되고 긍정도 억압이 되고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참선에서는 이제 그 360도 그게 이제 수도의 목표인데 진면목, 본래 면목, 본래 자기의 마음이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서양의 정신 분석은 아까 얘기하듯이 자기 집착까지를 못 벗어난다 이거지. 예? 그죠? 자기 그런 문제, 자기 그게 이제 차이지. 정신 분석과 이제 도의 차이. 도는 이제 궁극적인 최고 경지를 지향한다. 그것은 생사지심을 타파, 자기 집착을 벗어난다. 자타가 없는 예? 이런 경지. 그러니까 이제 도사상은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누구나가 약간씩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현대 문명과 도와 관련을 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현대 문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현대 문명이라는 게 이제 서양 문명입니다. 우리 문명은 완전히 말살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죽은 루이스 만포드라고 미국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의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 그 과거 말이자면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의 역사는 야만과 붕괴의 역사다 이거지.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보통 한국 학자들 그 전에 내 뭐 공개 그 세미나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잘못 알고 있거든. 르네상스가 자아의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의 정신 분석 이론으로 보면 본능의 해방이다. 자아의 해방. 오히려 자아는 약화됐다. 예? 그러니까 자기 이익, 예? 자기 민족 이익만 생각하고 뭐 경쟁하고 남을 뭐 자연을 정복한다든지 타인을 정복한다든지 타민족을 정복한다든지 이러한 그 욕망의 해방이 이제 르네상스다 이거지. 오히려 집단적 그러니까 동양에는 그 이제 욕망을 없애는 컨트롤하는 것을 몇천 년 목표로 삼았고 그게 이제 동서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도는 이제 좋아하거든 타인이나 자연과 이것은 자꾸 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정복을 당하게 지금 되어 있다. 자연한테. 예? 우리가 멸망을.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루이스 만포드는 자기 검토, 셀프 엑자미네이션, 셀프 컨트롤.
자기 제어. 그러니까 자제가 도다 이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지금 서양에서도 뭐 카운슬링이 정신분석하는 게 전부 셀프 컨트롤 하는 힘을 기르는 게 그게 치료의 목표다. 그러니까 이 서양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도다. 만포든 도를 모르죠. 모르지만 그러면 셀프 엑자미네 자기 검토, 자기 제어하는 게 바로 도란 말이야. 뭐 유교 같으면 극기, 무슨 불교의 뭐 자기 조복, 자기를 지배한다. 자기 지배하는 게 도란 말이야. 자기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노이로제. 그 도에 어긋나는 거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뭐야? 죽음이요. 많은 그렇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요. 그렇다면은 도사상에서는 이러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뭐 국제학회 에서 여러 번 하고 뭐 논문을 썼지만은 거기 차이가 그거라요.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도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 폴 딜히의 파레지 투비 뭐 거기도 나오지만 서양의 그 정신 분석이나 이런 것은 신경증적인 불안은 없앨 수 있지만은 존재론적인 실존적인 불안은 정상적인 불안은 없앨 수 없다. 근데 동호는 이제 그 정상적인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불안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생긴다 이거야. 이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없애는 게 도다. 수도요. 그것은 죽음을 자기가 죽어야 할 적에 아무런 불안 없이 죽음을 받아들인다. 생사지심을 타파한다. 이러면 그 존재론적인 불안도 없어 이제 항상. 정상적인 불안도 없다 이거지. 그게 이제 죽음을 극복하는 거. 자기가 죽을 때 아무런 그 불안 없이 죽음을 직면한다. 그런데 이제 서양도 요새는 미국서 이제 뭐 미리 자기 우리 한국식으로 묘를 뭐 맹글어 놓고 이런 기풍이 뭐 생긴다 말 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죽을 뭐 묘를 그 해놓고 관을 짜놓고 하는 거 아주 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서양도 보면 실존 철학하는 건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의 자각. 그것이 서양의 실존 철학이다. 그러나 이제 해결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해결이 수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거기 받아들여야지 완전히 마음이 비워진 거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한 그것은 사물을 완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런데요, 동양 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사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도의 입장에 본다면 이제 사상이라 하는 그건 망상이다. 착각은. 뭐 스님들도 그런 도사상 가는데 사실은 사상을 없애는 게 수도다. 생각을 없애는 거. 그렇다면 도라하는 건 항상 여기 전부가 도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도사상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이거지. 표현해야 되겠네요. 현실이 도다 이거지.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의 정신 생활에 이 도가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야 뭐 항상 내가 이제 그 런던 대학에 가서 79년 지금은 은퇴하고 없는데 정신분석 그 지도 책임 있는 교수를 만났는데 내가 이제 동양 환자하고 서양 환자하고 뭐가 다르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주 재미있는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시아 환자는 존재에 관심이 많고 서양 환자는 그 doing 뭐 하는 거에 관심이 많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동서의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존재와 뭐 소유 뭐 번역되어 있지만 그거 바로 이해하는지 몰랐는데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존재에 대한 관심이다 이거지. 소유하는 건 이건 그러니까 나 서양 문화는
노이로제 문화다 내가 서양 교수들 보고 예? 예? 예. 이렇게 하니까 내 정신분석 이론과 설명이 아주 참 명쾌하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소유라든지 이 뭐 하려고 하는 것은 노이로제다. 말해 노자의 유의다. 유의하는 게 노이로제. 욕심에서 나온다. 예? 무의락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해야 할 걸 한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진실된 자아를 찾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게 도다 이거지. 네. 예? 뭐 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건 도와 반대로 가는 거다. 네. 그 욕심에서 나온.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목적이 윤리적인 가치가 있는가조차도 생각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듯도 한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도를 실천할 수 있을런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 이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런 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아까 말한 그 존재 어떻게 하느냐. 공자의 말에도 그런 게 있는데 말하자면 의롭지 않게 구하고 기하게 되는 건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말하자면 의롭게 정의롭게 이제 부자가 되고 정의롭게 이제 귀하게 된다. 이것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게 이제 그게 근본 문제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대외 관계 이런 걸 보더라도 뭐 신라까지도 올라가지만 가깝게는 막 임진왜란에 대한 반성이 아직 안 돼 있다. 자기 검토가. 그게 안 되니까 한말에 또 일본에 맥히고 지금도 대외 관계 뭐 하는 거 보면 그전보단 나아져도 아직도 그 과거에 대한 한말이라든지 그 일본이라든지 말이야 중국 로사 뭐 기타 외국에 대한 자세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걸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는 예? 이런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지만 그 미국이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그 정세 파악을 못해가지고 38 소련 끌어들이가 이제 38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본 총독부를 통해서 일본인을 통해서 한국 사람을 다스리려고 처음에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승만 씨가 와가지고 또 친일파 자기 정권을 위해서 말하자면 반민특위를 해산하고 이러니까 해방 이후 아직까지 우린 불란서나 인도나 뭐 다른 나라 전부 일본의 국민성이 어떻고 말이에요. 어떠니까 어떻게 대비해서 학교에서 가르친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45년 이상 돼도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혀 그 무슨 그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다고요. 개인 생활이나 이 대외 그 관계에 대한. 네, 그러기에 우리가 기본 교육이 안 돼 있어. 예,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고 있는데 그건 헛소리만 하는 거지. 아마 도덕이 그만큼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러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양의 문명이 우리가 과학의 문명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도사상과 어떻게 비교되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을런지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뭐냐, 그리고 우리 동서 문명의 차이 이런 걸 철저히 알고 그 기초부에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경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는데 아까 서두에 내가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놓쳤는데 도하고 이제 학 이건 이제 우리 전통에서도 말하자면 절에서 수도성과
학성을 보통 통칭 구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은 이제 글, 사상, 예? 말, 이론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네. 도는 그런 거를 벗어나는 거고 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도와 학. 그렇다면은 근데 모든 그런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교육을 못 받고 있거든.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서구화된 지금 그렇지. 우리의 우리는 모습에서 전부 저 서양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국민학교부터. 우리가 도사상을 다시 재조명해 본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어떤 의의를 지니게 되는 걸까요? 그건 이제 뭐 현대 문명,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을 구제하는 치료제가 이제 도다 이런 게 윌리엄 바레트는 뭐그저 미국 뉴욕 대학 철학 교수가 벌써 옛날에 지적하고 있고 또 서양 철학자가 플라톤 일에 갇혀 있는 개념의 감옥에서 해방을 시켜준다 도가 이런 그런 의미가 크죠. 그리고 이제 과학에 대해서는 말이요. 이제 과학과 과학 기술에 대한 그 좀 구별이 확실치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 기술을 주로 말하고 있거든요. 원래 서양의 과학도 원래는 자연을 이해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도하고 통하는데 지금 과학이라는 건 과학 기술, 이 자연을 지배하는 그걸 하고 있는 게 과학 기술이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도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해도 그 사람의 약점만 알면 지배할 수 있거든. 그 사람 돈 좋아한다 하면 돈 주면 그 사람 하나도 몰라도 내가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다. 이게. 과학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파악의 작용이 안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서양서도 이제 과학의 인간화 이런 말이 그 전부터 지금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화가 되려면 그게 도화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돼. 그게 이제 도와 과학과의 관계.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들려주세요. 내가 그 전에 그 뭐 한국인의 주체성 그걸 외교관한테 좀 뭐 교육한다고 안보연구원에 가서 한 3년 해봤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주체성이 없단 말이야. 일제잔재 그대로 이제 일제시행하는데 이런데 자꾸 내려갈수록 뭐 한 20 전후 가서는 7대3 정도로 7명은 주체적인 참 입장이 있고 3사람은 기성세대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과거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일제 교육 받은 그 잔재를 의식하고 그게 무리 안 들게 예? 노력하고 또 과거 기성세대처럼 우리 문화를 뭐 무시하고 요새는 뭐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난 평소에 이제 이 단군 신화 이런 건국 신화가 외국에 있나 말하자면 도를 닦아서 말하자면 그 곰이 도를 닦아 가지고 이제 뭐 환웅을 낳아가지고 말이야 나라가 시작이 됐다. 이게 우리 전통하는 건 아주 그 앞으로도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도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걸 하고 또 이제 태극기라는 걸 말이야 어떤 대학 교수는 뭐 아주 원시적인 갈아야 된다. 이게 완전히 그 태극기 의미를 몰라서 그러거든. 태극기도 보면 도다 이거지. 예? 외국 중국 사람이 아주 부러워한다는데 거기 뭐 도락하는 건 이제 평화고 말이요. 조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익 인간. 예? 또 우리 전통은 사람 민자로 관통돼 있어요. 옛날에 그 원서에서 나온 그것도 인방이라고 그건 갑골 문자에 연구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은 완전히 도로 일관돼 있다. 이런 걸 명심하고 또 죽은 라이샤와 교수가 몇 년 전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도 이제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전통과 이제 서양의 과학이 영합한 새로운 문명이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민족의 자긍심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삶, 물론 어렵겠지만은 항상 생각하고 자각하려는 삶의 자세를 유지한다면은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무수한 유혹들로부터 마음을 비우기란 그리 쉬운 일만도 아니겠죠. 그래서인지 우리의 삶을 수도의 가정이다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